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시현TV 원면석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건 사실 영업 비밀이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그 경비 처리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올렸었는데 오늘은 이 경비 처리하는 것을 바탕으로 회계장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회계장부 만드는 방법은요, 회계지식 몰라도 돼요. 준비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준비물은 바로 엑셀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을 꼭 깔아 두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업 비밀이라 여러분들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이고요.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간편장부 인덱스 2019라는 게 있죠. 걔를 누르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모든 사업자가 이렇게 장부를 작성하시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부 작성 방법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장부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정해졌어요.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작년에 수익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들, 그러니까 뭐 소규모 사업자들을 말하는데 운수업, 출판 영상업, 뭐 이런 분들, 부동산 임대업 이런 분들은 작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이신 분들만 이 장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은 이 간편 장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장부를 쓰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만약에 그 해 적자가 발생하면은 그 적자를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난 거와 서로 통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는 서로 퉁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장부에 기록하면 그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큰데 기장을 안 하면은 무기장 가산세라고 해서 내가 원래 내야 될 금액의 20%를 더 추가로 내야 되는 가산세가 있는데 이 장부를 작성하면 무기장 가산세는 안 받는 거죠. 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사업 초기라 적자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사업을 점점 하다 보면은 이익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때 이익이 났을 때 이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면 서로 퉁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세무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부를 작성하면은 우리가 가계부도 그렇잖아요. 가계부를 쓰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구나, 이거를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장부를 쓰셔야지만 내가 한 달에 월 수익이 얼마고 월 지출이 얼마고 이런 걸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의 혜택을 떠나서 장부를 작성해 놓으셔야 숫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부를 작성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얘를 누르셔서 엑셀 파일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얘를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때 이 편집 사용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보안 경고 매크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얘가 있잖아요. 얘를 컨텐츠 사용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매크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본사항 입력 얘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사업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 사업장 주소, 성명, 이제 본인 이름 쓰면 될 거고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였다면 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번호, 업종, 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이 있죠. 그 업종 쓰시면 돼요. 그 업종에 대한 코드도 나와 있을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처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래처 등록은 우리가 매출 거래처도 있고 매입 거래처도 있잖아요. 거래가 빈번한 그런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업체라면은 그 거래처들은 거래처 등록해 두시는 게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편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뭐 ABC 상사 거래처 입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래처 등록이 됩니다. 그럼 거래처 현황을 눌러보시면 내가 입력한 거래처가 쭉 나와요. 다시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간편장부 입력을 눌러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화면인데요. 거래처 상호는 아까 내가 등록해놨던 거래처가 나오고, 굳이 이제 없다면 기타로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업종별로 작성하는 좀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다 그러면 그 세입자 정보가 있겠죠. 그
그 세입자를 거래처 등록해 놓으신 다음에 걔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 쇼핑몰을 하신다. 그런 분들은 쇼핑몰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타라고 하시고 거래 내용만 뭐 네이버를 통해서 매출한 건지 아니면 뭐 쿠팡을 통해서 매출한 건지 뭐 그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발생할 때마다 매 건건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에 그냥 몰아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이건 어떤 업종인지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정해졌으니까 그날을 기준으로 매월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쇼핑몰을 한다. 쇼핑몰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수백 건씩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매일매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월에 한 번 정도 네이버든 뭐 쿠팡이든 그 해당 플랫폼 시스템에서 그 매출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정보를 가지고 매월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쇼핑몰을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매출 누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내용은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에서 매출을 일으킨 거, 날짜를 8월 31일 이렇게 적어 두시고, 거래 금액은 네이버에서 조회하는 매출이 그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인지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 안 된 별도의 부가세 따로의 금액인지에 따라 다른데, 아마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 조회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100만 원 매출이 있었다고 해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11분의 10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그냥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이고 부가세는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얘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부가세가 자동적으로 10% 계산이 됩니다. 이때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계산서, 아니면 뭐 신용카드 매출이다 하면 신용카드, 각각 해당되는 거 란에다 장부에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금계산서 거래했다면 그냥 세금계산서 눌러주시고 장부에 기록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이 비고란에 이 세금계산서 매출인지 신용카드 매출인지 현금영수증 매출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타인지 이게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종로상에 매출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상품을 팔았다, 상품 판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냥 오늘 날짜 8월 13일로 적어주시고, 뭐 얼마로 할까요? 25만 원이다. 거래금액 25만 원, 부가세는 25,000원. 세금계산을 발행했다. 장부에 기록을 눌러주시면 거래 내용이 또 입력이 됩니다. 이제 매출 했으니까 이제 매입도 한번 해볼게요. 비용도 내가 거래처 등록을 해놨으면 그 거래처 입력을 하시면 될 거고요. ABC 상사 한번 눌러볼게요. 거래 구분은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내가 재료를 샀는지, 뭐 제조 농업인지, 상품 매입인지, 뭐 금융인지 해당되는 항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그게 어떤 비용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지급 수수료라고 할게요. 문자 대행이라고 그냥 쓰고, 날짜는 그냥 오늘 날짜로 하고요. 거래 금액은 2만 원. 이때도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그냥 신용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장부에 기록.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 내가 에어컨을 샀어요. 에어컨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샀는지 종로상해로 하고, 거래 구분은 건물인지 비품인지 기계장치인지, 에어컨이니까 기타 고정으로 할게요. 뭐 기계장치는 아닐 거고, 뭐 에어컨 구입, 에어컨이 뭐 300만 원이라고 해볼까요? 비싼가? 300만 원, 부가세 10% 30만 원 있을 거고,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했다. 이제 현금영수증 눌러주시고 장부에 기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건별로 자동으로 이제 장부가 작성되고 있는 화면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회계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이 간편 장부는 우리가 가계부 쓰듯이 해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직접 하시려다 보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정정할 일이 있으면 얘를 눌러서 정정하시면 되고요. 재고 입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정도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고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다면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패스할게요. 이런 다음에 간편장부 출력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럴싸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간편장부를 이용해서 신고서 서식 출력을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식 출력을 누르셔서 출력하시면 이렇게 서류가 출력돼서 이거 가지고 그 세무사 방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간단하게 간편장부 계산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장부와 관련 증빙 서류를 그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는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 증명 서류를 수취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 이 간편장부 대상자를 넘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데, 이 복식부기는 회계를 알아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차차 이 회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면서 복식부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